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이 시간은 전치사가 있는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러한 문장의 특징이 무엇인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문장도 직접 만들어보고 마지막으로는 틀린 문장을 고치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대명사가 정리가 안 되신 분은 관계 대명사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래 있는 문장을 두 개를 보시면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혼자 있는 것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전치사가 함께 있는 이 관계대명사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가장 큰 특징은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 위치라는 것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주어나 목적어 혹은 보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뒤에 있는 문장 속에서 주어를 대신하든지 아니면 목적어를 대신하든지 보어를 대신하든지 뭔가를 대신해 줬어요. 그러면서 문장을 이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뭔가 하나씩은 빠져 있어야 돼요. 그것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아래 나와 있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는 더 이상 명사가 아니고 앞에 전치사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가 됩니다. 그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나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뒤에 있는 문장 속에서 부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럼 부사는 문장의 형식과 상관이 없죠.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 문장의 형식에 맞게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해석을 해보자면 어쨌든 얘네들은 다 앞에 있는 애를 꾸며줘야 돼요.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첫 번째는 행동은 거울인데 그것은 보여주죠. 진정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울 이렇게 해서 뒤에서 앞에 있는 거를 꾸며주는 형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행동은 거울인데 in which 거울 안에서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보여준다 그들의 진정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전치사가 있는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에 집중해서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전치사가 있는 이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요. 앞에가 이렇게 사람인 경우에는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로 사용하죠. 그리고 주어 그리고 동사.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주어 동사만 있고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 laugh라는 웃다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일형식인 거죠. 걷다, 뛰다, 자다 이러한 일형식 동사. 이렇게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이해하실 때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들은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원래 없는 동사들은 동사 혼자만 와도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 관계대명사 자리에는요. 사람이 아닐 때는 위치가 나오고 사람일 때는 whom 이러한 모양으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대수로 대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who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적격일 때는 whom이라고 썼지만 이 m이 생략이 되면서 who라고 써도 무방했었거든요. 하지만 전치사가 앞에 나오게 된다면 이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바꿀 수가 없고요. 사람이 아닐 때는 위치로만 쓰고 사람일 때는 whom이라고 해서 m이라는 이 알파벳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whom이라는 목적격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래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전치사가 들어있는 이 관계대명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먼저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고 그리고 관계의 대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형이 가능한데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었던 이 전치사는 사실은 원래는 문장 뒤에서 in 플러스 명사라는 형태의 부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in을 앞으로 보내준 거였단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써도 괜찮다. 전치사가 뒤로 가서 따로 떨어뜨려져 있을 때에는 관계대명사를 대수로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목적격인 관계대명사는 생략도 가능했었죠. 그래서 얘를 생략해줘도 됩니다.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부사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누군가가 누구냐면 그와 함께 당신이 웃었던,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함께 웃었던 그 사람을 바꿔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전치사를 뒤로 보내줄 거예요. 전치사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전치사를 맨 뒤로 보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있고 전치사가 뒤로 가면서 차이가 벌어지게 되지만 이렇게 문장에 써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바꿔준다면 우리가 이 whom이라는 것은 그대로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얘만 바꿔서 쓸 수 있죠.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했습니다. 생략하고 전치사를 쓰고 예문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인데 그것이 뭐냐면 앞에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주요한 방법으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문장을 끊어서 해석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느껴져요. 볼게요. 읽기는 주요한 방법이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당신은 깨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과 그리고 또한 모으게 됩니다. 동사가 2개 나왔네요. 무엇을? 정보를. 아래 있는 문장은 명사를 꾸며주려고 봤더니 얘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삽입이 된 경우죠. 스피치는 근데 어떤 스피치냐면 to which we listen, 우리가 들었던 스피치죠. 지난밤에 우리가 들었던 그 스피치는 was informative, 유용했다. 아래도 앞에 있는 명사를 중간에서 꾸며주는 건데요. 그레햄이 우리를 데리고 갔던 그 사무실은 was filled with books,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이 전치사는 내가 쓰고 싶은 전치사를 아무거나 골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식으로 동사와 어울리는 전치사를 꼭 써야 됩니다. acquire by, 뭐뭐에 의해서 얻다. listen to, 무엇을 듣다. take somebody to, 누군가를 어디로 데리고 가다.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his is the company. 이곳은 회사인데 그 회사로부터 수치를 얻은 거죠. 여기서 회사라는 곳, 근데 그 회사로부터 나는 수치를 얻은 거니까요. 이렇게 이 from이라는 전치사를 살려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곳은 회사인데 그 회사로부터 얻은 거니까 from which. 그곳으로부터 수치를 얻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수치를 얻었던 그 회사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침대가 굉장히 편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침대에서 내가 지난밤에 잤던 거죠. 내가 지난밤에 잤었던 그 침대를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꾸며주는 이런 형용사는 언제든지 꾸며주는 그 대상 바로 뒤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침대인데 그 침대 안에서 내가 잔 거니까 in which. 이 문장에 대한 진짜 동사가 뒤에 나오는 거. 내가 지난밤에 잤었던 그 침대는 굉장히 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4개 문장이 다 틀렸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보시면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특징이 뒤에 불완전한 애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 못을 치다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여기 나오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 뒤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부사밖에 없거든요. 부사를 만드는 것은 보통 전치사 뒤에 명사가 붙은 형태로 부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문장이었던 부사를 만들어 주려면 이 위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앞에 전치사를 써주면 부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당신이 못을 치는데 그 도구를 가지고 치겠죠. 그래서 뭐뭐를 가지고 라는 전치사는 with를 사용합니다. 망치는 도구인데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못을 친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o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고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on부터 위치가 붙었다 그러면 얘는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더니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추억 없이 동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안 되고 전치사를 빼고 관계대명사 혼자만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더 이상 부사가 아니고 얘는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있죠. 이것은 비행기인데 그것은 very crowded with passengers. 승객들로 가득 찼다. 승객들로 가득 차 있는 비행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요.
이거 우선 보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내가 말을 해야 된다. 너에게. 완전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문장이니까 맞다. 틀렸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절대 못 오고 사람이 아닐 때면 which, 사람일 때는 whom만 올 수 있었죠. which로 바꿔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The subject of which I excel in school is English.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내가 잘한다. 이 excel이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얘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맞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치사는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동사와 어울려야 돼요. excel이라는 이 동사와 어울리는 sell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뒤에 자기가 잘하는 거를 쓰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전치사의 쓰임이 잘못됐다. of를 쓰면 안 되고 in which를 써야 그것을 잘한다 라는 뜻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